왜 늦지? 대표값인데 조금 원을 좀 이어서 진짜 얘를 조용하자. 뒤에 스탠딩으로 세워놔가지고 차이를 구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오늘 대표값부터 3포도인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산이 복잡한 거를 저랑 한번 하신 분들이나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계산이 좀 만만치 않다는 거를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매니저님. 매니저님. 청소했어요. 알았어. 청소하면 몇 시까지 오기 힘들까요, 혹시? 월수에? 네? 학교가 몇 시에 끝나요? 3시 저희 40분. 진짜? 오는 게 기다려요? 아, 오케이. 그러면 월수에 청소가 있으신 분들을 감안해서 4시 10분까지는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4시 10분보다 늦지 않게 해주시면 되고, 그것보다 늦게 되실 경우에는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돼요. 청소 아닌데 청소 있던 거를 4시 10분까지 오시면 돼요. 그러셔도 되시고. 대표값과 3포도는 사실 대표값은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평균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조금 익숙할 거고요. 그 다음에 3포도라는 친구가 처음 보는 친구죠? 3포도라는 애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거를 잘 해 놓으셔야 하는 게, 고등학교 때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해전보는 필수고요. 강당보는 선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하긴 할걸요? 아닌가? 해전보는 필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확률과 통계는 이게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3포도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이 표준편차 분산이라는 친구가 평균 분산 표준편차 이 세 친구가 그대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거는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뭘 기억을 해야 되느냐? 구하는 방법을 기억을 잘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대표값을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대표값 나가고 숙제였던 거 문제풀이하고 끝내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표값만 먼저 진도를 나갈게요. 그리고 시간 보고 마저 해야 되겠다. 자, 대표값은 말 그대로 어떤 자료를 줄 거예요. 이거는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에 나오겠지. 이건 통계여서 어떤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수치라던가 아니면 뭐 키, 몸무게를 조사했다던가 점수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모아놓은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을 줄여서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나와 있긴 하죠.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평균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국어가 80이었다. 부정수만 할게요. 우리 고2에 내줄 걸로 해야겠다. 고등변이랑 오늘 시험 봤거든. 아니 내가 국어가 50이야. 내가 국어를 50 받았어. 근데 영어를 70점 받았어요. 근데 수학을 9일절 받았어. 진짜로. 진짜로 이렇게 받아서 이게 약간 고2, 고1 이렇게 섞어놨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거를 대표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어머니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너 평균이 얼마니? 라고 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내 점수들을 모두 더해줘. 이걸 전부 더한 다음에 과목이 3개, 3개를 더했으니까 나누기 3을 했던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은 이게 210이니까 210 나누기 3을 해서 평균이 70점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는 초6 때 처음 배워요. 초6 때 평균 구하는 걸 처음 배웁니다. 이제 좀 더 복잡해지긴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이 평균인데, 이거 말고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대표값은 뭐냐면 중앙값하고 최빈값입니다. 그래서 중앙값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자료들을 딱 나열했을 때 딱 가운데에 있는 애가 누구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점수를 조사를 했어. 내가 우리 반 애들을 조사해서 야 강남고 1 점수 불러 해가지고 점수를 썼어요. 근데 점수가 만약에 40, 60, 50, 80, 75 뭐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었으면은 이 자료들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거가 아니라 이거를 작은 것부터 재배열을 하셔야 돼요. 작은 것부터 재배열 해보면 40, 50, 60, 75, 80 이렇게 재배열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가장 가운데에 있는 아이가 중앙값이 됩니다.
ai가 중앙값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작은 것부터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배열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신입생이 한 명 들어왔어. 너 점수 몇 점이니? 라고 물어봤는데 얘가 자기 신입점이래. 그럼 이 상태에서 재배열을 하게 되면 여기서 70, 75, 80이 되겠죠. 그치만 이 상태에서는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가운데 거를 고르기가 애매하지. 왜냐면 얘가 가운데인지 얘가 가운데인지 모호하죠. 그래서 짝수계일 때에는 여기서 끝에서부터 가운데로 왔을 때 가운데에 이 두 개가 위치를 하게 돼요. 짝수계일 때에는 가운데에 위치하는 이 두 개 값의 평균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중앙값을 구할 때.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한 값이 중앙값이 돼요. 그 중앙값이 항상 이 자료 안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계산하면은 얘는 65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홀수계일 경우에는 그냥 가운데에 있는 수를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짝수계인 경우에는 가운데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을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근데 은근히 중앙값 짝수계가 진짜 많이 나와요. 짝수계가. 근데 막 50개? 막 이렇게 줄 때도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빈값은 그 빈이 빈도할 때의 빈이거든요. 근데 최는 최고할 때의 최자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있는 값을 최빈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빈도는 그 횟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옷 사이즈를 만약에 조사를 했어.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냥 SML로 할게요. SM 이런 식으로 만약 6명을 조사를 했어요. 태연이 안녕. 어디가 조금 이거 여기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많은 거는 M이잖아요. 그치? 미디움이 제일 많지. 그럼 여기에서의 최빈값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최빈값 제일 많은 거 M 사이즈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거 최빈값이라고 해서 숫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일 많은 거를 고르는 거니까 뭐 야구, 종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과목, 수학, 국어 이런 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 신입생이 들어왔어.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이번엔 2명이 들어와요. 2명이 들어와서 너네 옷 사이즈가 몇이니? 한 명이 들어왔어. 너 옷 사이즈가 몇이니? 라고 물어봤는데 저 S 입어요 라고 한 거야. 여기 S가 한 명이 추가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최빈값을 하려고 하는데 미디움도 3명이고 스몰도 3명이야. 그럼 이런 경우에는 최빈값이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없는 게 아니라 2개가 돼요. 최빈값이 S랑 M 이렇게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최빈값은 항상 한 개가 나오지 않고요.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다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대표값의 전부예요. 이게 다야. 그래서 평균을 한번 했던 거고 새로 나온 게 지금 중앙값이랑 최빈값인데 사실 내용이 그렇게 엄청 어렵지는 않아서 일단은 여기를 한번 풀 건데 여기 당연히 왼쪽 줄만 하시면 돼요. 왼쪽 줄만. 여기 오른쪽 줄은 3포던데 이거 아직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표값부터 왼쪽 줄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한번 해볼게요. 다행히. 책을 펴놓고 좋은데 책을 펴놓을 수가 없어서 스탠딩 책상이 곧 오니까 혹시 저랑 3포도 배우신 분들은 3포도도 해보셔도 돼요. 저랑 배우신 분들은 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맞아요? 분수로 나온 게 맞아요. 계산이 완벽해요. 이거는
중앙값이 아마 얘일 건데 85라고 써야 되겠지? 아, 그렇지. 이거 x. 왜냐면은 짝수기일 때에는 그 두 개의 평균이 들어가니까 자료 중에 있다는 보장이 없어. 그치. 그래서 요거 다 동그라미 하시면 돼. 네. 중앙값은 작은 것부터 나눴을 때 제일 가운데에 있는 친구가 중앙값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얘는 가운데가 5니까 5가 되는 거. 이미 작은 것부터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는 501번. 그래서 최빈값이 2개예요. 네. 제일 많은 거예요. 개수가 제일 많아요. 네, 예를 들어 얘는 지금 다 한 개씩 있는데 7이 2개 있으니까 최빈값이 7이 됩니다. 33. 33. 맞아. 이걸 못 보네. 나머지는 다 맞아요. 줄기와 입그림 기억하고 있어?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나오는 거. 기억나? 해보고 기억 안 나니까 별로. 저는 501번의 평균만 붙이면 돼요. 나머지는 다 맞아요, 지금까지. 아, 니도 이거 처음 듣잖아. 네. 학교에서 진짜 나갔어? 안 나갔어? 줄기와 입그림 기억 안 나는 건가? 기억나는 줄기와 입그림 1학년 때는 아니 이거 줄기와 입그림 얘가 줄기와 입그림 기억하고 있어?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응, 얘가 줄기와 입그림 사실 그냥 원래는 67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거를 떨어뜨려 쓴 거야. 얘는 73, 75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이거 위에 거는 최빈값만 구한 것 같은데. 다 보여주셔야 돼요. 연습 짜야 되니까. 치료님 OX 중에 2개 틀렸어요. 뭔지 안 알려줄 거야. 맞아요. 이대로 냈더니. 나머지는 이거 X. 왜냐면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60이랑 70이 있으면은 이거 두 개의 중앙값은 65이기 때문에 자료 안에 65가 없을 수도 있어요. 반대의 존재가 아니고 아닐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 네. 제곱은 다 제곱을 더해요. 이거 제곱하면 4.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해줘라. 얘를 2. 오, 퍼펙트. 여기만 보고 갈게요. 왜? 실망이다. 이거 X. 왜냐면 아까 전에도 내가 지워버렸는데 내가 점수했을 때 60점이랑 70점이 만약에 가운데에 있으면 두 개의 평균이 65니까 중앙값이 65가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65점을 맞은 애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 얘기예요. 네. 아까 제 설명 안 들으셨나요? 최빈값은 2개 이상 넣을 수 있어요. 여러 개면 여러 개 써주시면 돼요. 네. 이거 다 맞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다 맞아요. 아무래도 조금 계산이 조금 더 강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교육이 강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유형 6까지 하면은 대표값이 끝나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면 통계 끝날 거예요. 다음 주까지 하면 끝날 거예요. 수요일에 산포도 나가고 월요일에 산점도와 상관관계 나가고 수요일에 숙제 검사해서 문제풀이 하면은 2주 만에 이건 끝낼 수 있어요. 왼쪽 줄만 하시면 되고 이거 다 하신 분은 다음 장 넘어오시면 돼요. 3포로는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해도 되니까. 대표값 다 하신 분은 다음 장 넘어 차라리 얘를 풀고 계시는 게 더 나아요. 이거는 내가 지금 설명할 거니까. 자, 이거 지금 설명할게요. 대표 문제. 유형 1, 유형 2 대표 문제 2개 설명 한꺼번에 할게요. 자, 518번. 너무 열심히 부는 거 아니지? 날 봐줘. 자, 이거 할 건데, 지금 여기서 이 C의 몸무게를 지금 몰라요. 하지만 지금 평균을 알려주고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일단 만약에 우리는 광남중이니까 서술형이 없지만 만약에 서술형이 있었다면 이 C의 몸무게를 모르니까 이 친구를 X라고 놓습니다. 정석대에서 만약에 쓴다면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할 때 우리가 처음에 뭘 하냐면 5명의 몸무게를 모두 더하겠죠. 그래서 식을 세우면 43, 58, X, 52, 56 5명의 몸무게를 모두 더한 다음에 나누기 5를 했더니 그게 평균이 50이 나왔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는 게 완벽한 풀이이기는 해요. 그 실수도 다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5분의 를 먼저 없앨게요. 얘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곱하기 5를 해줍니다. 반정식. 그럼 얘가 이렇게 약분되면서 남는 건 요거만 남거든요. 얘부터 써놓을게요. 50 곱하기 5를 하면 25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x가 남는데 58, 52를 더하면 110 43, 56을 더하면 99 맞지? 99랑 110을 더하면 209 됐죠? 그래서 얘가 x 더하기 209가 250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한꺼번에 하면. 그래서 이제 이 209를 이항시키면 x는 41 너무 말랐는데? 그래서 41kg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너무 말라서 답이 의심되는데 맞겠지? 이렇게 나 계산실 수 있니? 아니군요. 답을 봤어요. 말랐네. 와 어떡해. 41? 제가 지금 키가 딱 150인데 제 정상 몸무게가 42kg거든요. 전 그거보다 10kg 많거든요. 어떻게 41kg일 수 있지? 어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별량이 뭔지 모르겠지만 원래 X, Y, Z 뭔지 몰라. 근데 이렇게 미주 3개가 있었어요. 원래 뭐 80, 90, 100 이런 식으로 있었겠지? 근데 뭔지 몰라요. 근데 얘네들의 평균이 12였대.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가 써야 하는 게 있겠죠?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아 평균이 12구나. 그러면 얘네를 더한 다음에 개수가 3개니까 3으로 나누면 12가 나왔겠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곱하기 5 했던 것처럼 얘도 곱하기 3을 해줍니다. 그러면 약분되면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36이다 라는 걸 구해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뭐 쓸 건 없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번에는 별량이 6, 8, x, y, z 이렇게 5개가 있대요. 이렇게 나눠서 6, 8, x, y, z 이 5개의 평균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아직 x, y, z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평균을 구해달라 하니까 평균 구하는 식을 세워볼게요. 그럼 얘네들을 전부 더한 다음에 나눠줘야 되겠죠? 5개니까 5로 나눠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5를 하면 됩니다. 우린 얘를 구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x, y, z의 값을 각각은 모르지만 이거를 하나로 묶었을 때 얘가 36이라는 건 알고 있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얘를 다시 쓰면 6 더하기 8 더하기 36을
5로 나눈 것과 같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6 더하기 8은 14, 14 더하기 36은 50, 그러면은 5분의 50이 되니까 나누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1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밑에 있는 거를 지금 해보시면 돼요. 당연히 밑에 있는 게 문장 좀 보고 올라올게요. 이 친구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 친구 약간 어려워 보이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대부분 모르는 문제는 제가 다 풀고 넘어갈 거라서 일단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PDF랑 좋네요. 이렇게 냅둘 수 있어서. 잠시만 보면서 저한테 숙제 좀 보여주세요. 네. 어디까지 했어요? 이거 모르는 거. 접선을 못한 거지? 이 부분 많이 모르네. 네. 맞아. 근데 원이 좀 어렵긴 해. 나중에 가을 특강으로 채우면 되죠? 아, 가을 특강 아니지. 파이널 특강. 아, 이게 붙어가지고. 수진쌤이 지으신 거니까. 파이널 특강이라 해야지. 왜 비워있는지 모르겠어. 이 뒤에 비어있는 거 얘는 모르는 거. 여기다 그 다음에 이건 했는데 얘는 했는데 그치 얘는 어려워. 맞아. 구성이 못하겠다 이거. 틈틈이 채우세요. 앞에 맞아. 이거 다음 장 왜 비어있지? 여기까지 하는 건데.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 여기는 해야 돼. 반만 보여도 돼. 서술형 풀어도 되네. 아, 그리고 내신 대비 다음 주부터네요. 내신 대비면 또 그거 하지 않을까? 종이 유클리 미션지? 이해 안 되는 거 있니? 없어? 이해 안 되는 거 없어? 채련이도 오늘 거 이해 안 되는 거 없어? 이게 더 편해 보이는데, 채련이는? 원보다? 여기가 더 편해 보이는데? 뭐가? 둘이 안 되구나. 다 했어? 왜지? 그러네.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런 거 같다. 열심히 풀었는데. 하고 넘긴 느낌이야. 근데 접근법은 다 맞는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줄만이 생각이 나. 맞아. 여기도 선 내리는 거. 접근법은 좋은데요?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거 피타고라스. 써서 나는 기만 하는데. 맞아. 정확한데? 풀었어요. 아, 이거 풀었네. 아, 이거 못 풀어오나? 이거 어려워. 이거 쓰는 이거 여기서 성공이지 않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 내려줘야 돼. 그럼 이 상태에서 피타고라스 쓰면 돼. 여기 길이가 바로 나와요. 이거는 기억 안 낼 수 있어요.
그 리스트 아니에요? 맞아. A, B, X, Y 이렇게 되는 거. 잘 기억하고 있는데? 맨 밑에 있는 건 괜찮아요. 제가 설명할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거. 이건 제가 설명할게요. 여기도 다 잘 이해하는 것 같은데. 한번 풀어볼게요. 518번 이거 다 이해가? 구하는 중인 거지?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얘가 제일 어려운 거니까. 설명을 할 거니까. 다들 그래요? 다 똑같은 거 몰라요? 맞아. 그 다음에 T에 가야지. 시윤이 안 되죠. 시윤이 저거 받으면 되는 거라서. 근데 다 하지 않았나? 그런 거 같아요. 아, 이거 다 맞는지 지금 봐요. 세 개. 얘는 같이 했던 거. 여기 다음지 않고. 그래서 이런 거 어려워요. 이런 거. 다 똑같아요. 다들 그래요. 진짜 안 돼. 310. 이번에 바이. 316번에 미안 뒤에 나 있어. 어? 답이 어떤 거지? 이긴 거야? 어? 색칠한 부분이 여기잖아. 아, 9에서 얘를 빼야 돼. 왜냐면 삼각형에서 부채꼴을 빼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줘야 돼. 위치가 반대가 됐어. 그거만 붙이면 되겠는데. 그치. 아, 맞아. 앞에 한 개 더 있었는데. 306번. 저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채점해줄게요. 일단 아까도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읽은 것처럼 처음으로 여기까지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힌트를 먼저 써줘야 되겠지. 이거 깨끗하네. 대명이 빨리. 있다고요. 아니 왜 안 했는지를 알려달라고. 선생님 거 숙제 많이 해 혹시? 아니야. 솔직하다. 많다고 뻥치면 그런데. 근데 가끔씩 좀 많아요. 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건가? 인데 5개니까 나는 이거를 해야 되겠다. 4 더한 게 이거니까. 이거 자연수로 나와요. 네, 자연수로. 요거 2개는 제가 할게요. 2개. 맨 밑에 있는 거 2개는 제가 풀게요. 푸신 분은 답이 맞는지를 보시면 돼요. 일단 얘가
우리가 아무래도 대표값이랑 삼포도는 일단 평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내려고 연구를 해요. 근데 우리가 중등수학에서 고등수학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중등수학이든 고등수학이든 수학 문제를 어렵게 내는 방법은 미지수를 최대한 많이 넣는 거. 얘처럼. 그냥 4개의 별량 멀쩡하게 주면 누구나 풀 수 있으니까 A, B, X, Y 가끔씩 뭐 K 이런 거 넣어서 좀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특히 이런 연산 문제, 방정식, 함수 이런 거 포함해서. 근데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평균이 나왔으니까 그냥 우리는 앞으로 대표값 문제에서 평균을 보자마자 해야 되는 건 다 더해서 나누기 하는 거 바로 시작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할게요. 다 더하게 되면 2A 더하기 A 마이너스 4 더하기 A 더하기 5 더하기 A 더하기 7 인데 얘네 별량이 하나, 둘, 셋, 넷, 4개라고 나와 있긴 한데 4개니까 나누기 4를 했더니 그게 평균 10이었다. 이렇게 방정식만 잘 세우면 계산 실수만 안 하는 이상 여러분이 잘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동류형 정리하기 전에 4부터 없앨게요. 4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4를 곱하면 그러면 남는 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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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A 다 더하면 5A가 되겠죠? 그래서 5A가 되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4 플러스 5 플러스 7이 있으니까 계산하면 플러스 8이 돼요. 그게 요거 2개 곱한 48이다. 그럼 이제 8 이항시켜서 5A만 남기면 5A는 40. 따라서 A 값은 8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525번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 우리 고2의 학생들은 수학 문제를 만약에 521번 같은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고1 난이도로 나온다? 그럼 되게 잘 풀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다 못 풀어. 왜냐? 그러니까 이거부터 당연히 더 어렵게 나오거든요. 고1 거는. 그 아이들은 국어 점수가 좀 안 좋아요. 아까 제가 국어 50이라고 그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까 다른 점수들에 비해 국어가 조금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면은 국어 왜 이렇게 점수가 낮아? 왜 다른 과목에 비해 점수가 낮아?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모르겠어요. 아는 대로 푸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실 국어 점수랑은 관련이 없긴 한데 약간 그런 게 있지. 좀 호감인 아이들이 있어. 차라리 이런 게 낫다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난 문제 긴 게 더 별로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거겠지. 자, 일단은 이건 차근차근 보면 되는데 일단 학생이 10명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학생이 10명이 있었으니까 항상 그리라는 건 아니고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겠습니다.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되니까. 자, 학생이 10명이 있는데 30초 동안 잇몸 일으키기를 해서 몇 번 했는지 기록을 했대요. 근데 얘네랑 각각 몇인지는 잘 모르겠어.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얘네들의 평균을 구했더니 22회였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모르는 건 미지수로 두라고 했으니까 얘를 A, B, C, D, E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10명의 값을 모두 더한 다음에 나누기 10을 했더니 22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나누기 전의 수는 22에 10을 곱한 220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가 각각 몇 개씩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한 거, 얘가 한 거, 얘 10명이 한 걸 모두 더했더니 그게 220회였다 라는 건 알 수 있어요. 모두 더하면 220. 그게 여기서 여기까지만 쓴 거예요. 평균이 22회였다까지 쓴 거예요. 근데 며칠 뒤에 한 명이 원래 20번을 했는데 10번을 했다고 기록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얘가 만약에 얘였다고 하면 얘가 10번 됐다고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20번을 했으니까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번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얘가 10개가 늘어나게 되겠죠. 20이 돼야 되니까. 근데 얘가 10번 늘어났다는 건 얘네 10명 전부 더한 이 값도 10개가 늘어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10개가 늘어났으니 실제로 얘네가 한 건 모두 더했을 때 230회가 되는 것이고 그때의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하는 건 그 10명이 한 게 실제로 다 합쳐서 230번이고 학생이 10명이니까 나누면 23이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평균은 23번, 23회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볼 때 항상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끊어서 보시면 돼요. 마지막 걸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보셔야 돼요. 여기는 내가 항상
마지막 걸 봐 먼저. 그럼 뭘 x로 놔야 돼? 이렇게 풀어주긴 했었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진행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중앙값과 최빈값을 평균 구하느라 까먹으신 건 아니겠죠? 그래서 중앙값이랑 최빈값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중앙값이 가장 큰 거를 물어봤는데 지금 되게 고마운 건 뭐냐면 작은 것부터 나열을 해줬어. 이러면 참 고마워, 그지? 작은 것부터 나열을 해줬으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6개, 6개, 6개 다 짝수개죠. 그럼 짝수개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6개인 경우, 짝수개인 경우 가운데에 있는 2개의 평균을 구한다. 그럼 우리는 사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가운데에 있는 이 아이들만 봐주면 돼요. 이 아이들의 평균만 잘 구해주면 되겠지? 자, 2와 7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4.5. 그 다음에 5와 6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5.5. 3이랑 5의 평균은 4, 4랑 5는 4.5, 5랑 5는 5가 되겠죠. 그럼 중앙값이 가장 큰 것은 두 개의 평균이 제일 높은 2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이게 중앙값이다. 짝수개인 게 문제에서 많이 나오긴 할 거예요. 홀수개인 걸 단독으로 주는 문제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얘도 10개요. 옆에 있는 것도 중앙값 구해야 되는데 10개를 주죠. 자, 그래서 이제 3개를 같이 내요. 자, 그럼 너가 이 자료를 보고 평균, 중앙값, 최빈값 다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은 사실 문제에서 다른 건 다 괜찮거든요. 근데 중앙값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주어진 자료가 작은 수부터 되어 있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근데 아니지. 뒤죽박죽이잖아. 그래서 작은 것부터 다시 나열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 6이 제일 작으니까 6부터. 근데 6이 2개 있어요. 6, 6.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7인데 7이 3개 있으니까 7, 7, 7. 그 다음에 8이 4개 있어서 8, 8, 8, 8. 그리고 9가 하나.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쓴 다음에 내가 맞게 했는지 이렇게 다시 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모두 구해볼게요. 자, 평균. 평균은 모두 더한 다음에 나누기 10을 해야 되겠다. 그죠? 지금 얘가 10개니까. 더하면 6, 2, 12, 7, 3, 21, 8, 4, 32, 9가 하나. 얘를 4가 아니야. 내가 4개 썼지만 실제로는 10개죠. 그래서 얘를 10으로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12 더하기 21은 33, 33 더하기 31은 65, 65 더하기 9는 74. 이거 분수 말고 소수로 할게요. 얘 소수가 좀 더 편할 듯. 그래서 얘가 7.4가 평균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앙값은 가운데에 있는 5개인데 가운데에 있는 5개를 가운데에 있는 2개로 가면 7이랑 8이에요. 그럼 7과 8의 평균이어야 하니까 중앙값은 7과 8을 더해서 나누기 2분의 15가 되니까 이것도 소수로 나타내면 10분의 75가 되면서 7.5가 됩니다. 중앙값이 더 크네요. 얘가 A고요. 얘가 B입니다. A, B, C로 하겠다고 문제에 나와 있었네요. 이건 아예 불차요. 그 다음에 최빈값. 최빈값은 제일 많은 거니까 그냥 보자마자 8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최빈값은 제일 많은 거니까 8이에요. 얘가 C입니다. 그럼 이거 대소관계는 지금 얘가 지금 작은 것부터 큰 거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작은 것부터 보면 A, B, C 순이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1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결국은 평균이 뭔지, 중앙값이 뭔지, 최빈값이 뭔지 잘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문제인 거겠죠, 얘는. 이렇게 다 3개를 다 구할 줄 아시면 돼요. 그럼 오늘 수업은 잘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밑에 있는 거를 쭉 풀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528번을 풀긴 할 거예요. 528번을 풀어드릴 거예요. 밑에도 문제가 있네.
반환됐어. 반환신 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제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말씀드린 적 없네. 저희가 11월에 기말고사가 끝나면 12월부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고등수학 3을 나가요. 근데 반 재편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마 12월, 그러니까 그때는 일단 그냥 저랑 같이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다른 반이랑 교재를 통일을 할 거예요. 아마 개념원리랑 RPM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하다가 12월에 어차피 저희가 내년부터 시간표 개편이 좀 있어요. 개편이 좀 있어서 반 재배치가 좀 되는데, 최대한 담임 변경이 안 되는 쪽으로 되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만약에 여기서 11명인데 이 중에 8명이 좀 비슷하고 3명이 좀 만약에 다르다. 그럼 그 8명을 제가 데려가고 3명이 반이동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저도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12월에 말에 중3, 그러니까 예비 고1 반을 여러 개를 만들게 되는데 그거를 재배치를 할 거여서 그때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등 과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중3 전체. 중3 전체. 그래서 반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왜냐면 시간표가 개편이 돼서 그런 거니까 저희는 사실 월수반이라 지장이 없는데 저희가 화목 시간표가 영어에서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4시 반에서 6시, 6, 8, 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5, 7 2시간 하고 7, 10 3시간 하고 이렇게 2, 3으로 바뀌게 돼요. 화목 시간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완전 그냥 사실은 다른 학년도 다 약간 반이동이 좀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알고 계세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저거예요. 12월부터 저랑 고등수학 3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시험범위 나오면 바로 알려주시면 돼요. 네, 제가 한 바퀴 돌겠습니다. 네. 그 시간표 바뀌어도 일주일에 2번이랑 일주일에 합해서 4시간이면 안 바뀌어요? 아, 바뀌어요. 고등학생은 일주일에 6시간이거든요. 왜? 둘둘둘로 바뀌어요. 둘둘둘. 만약에 화목반으로 가면 3, 3일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근데 아마 고등부가 지금 시간표가 제 반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냐면 월금 토반이 있고, 그러니까 222니까 지금은 다 222여서 월금 토반이 있고요. 화목 토반, 목 토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4시간, 화요일에 2시간 이렇게 하는 반이 있거든요. 화토반, 목토반, 월금 토반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저는 고등부가. 그래서 웬만하면 고등부는 예비교를 올라가면 토요일에 수업하는 거는 피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어디가나 비슷할, 어디가나 똑같을 거예요. 평일에만 고등 수업을 하는 것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토요일에는 최악은 저거지. 2시간, 4시간. 근데 심지어 4시간을 수학을 해야 되는데 영어 2시간이 끼어 있어. 그럼 6시간은 있어요. 지금 고1이 돼요. 미치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 제발 저녁 좀 먹고 오면 안 돼요? 막 이러는데 많이 힘들어요. 선생님. 네, 이거 지우고 가도 될까요? 제가 한 바퀴 돌고 요거 설명하겠습니다. 상좀 너도 열심히 지운 거 아니야? 동그라미가 지워졌는데. 맞는지 봐줄게. 선생님 혹시 분산이 잘못된 것 같아. 근데 다 맞는 거 아니야? 이 표지판 차가 어디 있어? 같이 나온 거 있어. 아, 얘를 지금 구해야 되는 거야? 네. 이거 맞아. 루트만 씌워주면 돼. 이렇게. 근데
하고 그거 유리화 해줘야 돼. 왜냐면 우리가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유리화를 해줘야 돼. 그거 하면 아마 답이 안 떴을 거야. 네. 더해서 나누기 2. 네. 아니, 왜 내가 풀어준 게 깨끗하지? 왜요? 저 풀었는데. 되어 있네? 저 이거 이거 얘랑 약간 비슷해. 얘를 지금 내가 10개의 총합을 먼저 구한 것처럼 얘도 일단은 그 4번의 시험을 1회, 2회, 3회, 4회를 다 일일이 구할 수는 없지만 그거의 총합은 구할 수 있어. 평균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5번째 시험을 X라고 놓고 식을 세우면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이거 어떤 거? 평균을 구하면? 아니. 이게 다 합쳐서. 이게 다 20개의 자료를 쭈루루랑 나열했을 때 중앙값이랑 최긴값을 이렇게 이거 할 거예요. 네, 제가 설명할 거예요. 좀 비슷해. 그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비슷해요. 진짜 엄청 비슷해요. 이거 맞아. 이것만 붙이면 돼. 이거? 맞아. 사실 요즘 너무 문제 더 있어. 시험인가? 왜 안 넘어가지? 이거 화면에 더 있어. 다시. 이거 두 개 더하면은 앞자리 공부 안 해주고. 오? 왜 더? 나머지 맞아요. 그게 맞아. 있어요. 이게 있으시더니. 왜냐면 나도 이게 잘 일어나는 편이어서. 아니 저 선생님이 잘 나왔어. 이거 어깨치 손 똑같게 있어. 여기 1층 편의점에서 팔던데. 급하게 샀어. 이거 얘랑 약간 비슷해. 그래도 마찬가지로 4번의 점수를 일일이 구할 수는 없지만 4번의 총합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를 놓고 일단 먼저 식을 쭉 세워야 됩니다. 식은 아니고 그 4번의 점수의 총합을 먼저 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읽어보고 식을 세우면 답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다 왔습니다. 줄기가 0이고 얘가 3이면 얘는 그냥 3, 4, 4, 5, 5, 9. 근데 여기 있는 0은 줄기가 1이니까 이건 10이에요. 10. 얘는 12, 15, 그치. 그리고 얘는 24, 25, 25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지. 이렇게 해서 총 20개. 128번이 사실은 좀 난해. 근데 실제로 중앙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라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미지수 x를 껴놓은 다음에 x가 될 수 있는 수는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값으로 문제를 주는 경우가 좀 많아요. (128번을) 하겠습니다. 이거 밑에 있는
528번은 사실은 약간 대표값과 삼포도에서 난해한 문제들 특징.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뭐를 미지수로 놔야 될지 모르겠는? 약간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약간 그렇게 만약에 위에 있던 것처럼 미지수로 놓을 수 있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번엔 좀 약간 좀 난해하지. 근데 일단은 내가 아까 전에 뭐라 했냐면 중앙값이 있으면 무조건 얘를 작은 수부터 재배치하라 그랬죠. 그래서 얘를 작은 수부터 나열을 해볼게요. 3, 5, 7, 7, 10, 11 이렇게 6개가 원래 되어 있었어. 얘는 지금 원래는 중앙값이 7이겠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3개의 정수가 추가가 된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수가 추가가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생각해볼게. 만약에 제가 2를 추가를 한 개만 추가해볼게. 만약에 제가 여기서 지금 중앙값 7이잖아요. 제가 2를 추가해볼게요. 2. 그럼 여전히 중앙값은 원래 2개였는데 홀수기가 됐으니까 얘가 중앙값이 돼요. 그지? 그래도 변화가 없어. 근데 제가 여기다가 1도 추가해볼게요. 1. 그럼 이렇게 되면은 중앙값이 어때? 여기 앞에 내가 2개를 넣게 되면서 중앙값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밀리게 돼요. 왼쪽으로. 그지?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의 중앙값은 5와 7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한 6으로 바뀌게 돼요. 중앙값이.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온 정수 3개가 좀 더 작은 수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중앙값이 점점 왼쪽으로 가게 되면서 점점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럼 내가 중앙값을 가장 크게 만들고 싶으면 최대한 큰 숫자를 가져오는 게 중앙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1, 2 이런 애들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 있을게요. 5, 7 웬만하면 큰 숫자를 가져오는 게 중앙값을 크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좀 극단적으로 25 35, 90 이런 식으로 11 또는 10보다 이 11보다 큰 숫자를 내가 3개를 가지고 오게 되면 그때 중앙값은 얘가 되겠죠. 5번째에 있는 이 친구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단 하나라도 90이 만약에 아니었어. 답은 10이에요. 일단 표시해놓고서 설명해줄게요. 답은 얘인데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상태에서 2개는 큰 거를 가지고 오고 1개는 작은 걸 가지고 와볼게요. 그건 중앙값이 7이 돼요. 극도로 작아지지. 그래서 얘가 제일 큰 중앙값이 나오려면 웬만하면 제일 큰 수 3개를 가지고 오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중앙값은 큰 거 3개를 가져왔을 때의 중앙값이 1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난해하지. 좀 난해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는 했는데 여기 한 문제가 더 있거든요. 비슷한 유형이. 그러니까 이 유형에 대한 문제가 뒷장에 한 개가 더 있는데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풀 시간을 조금 드린 다음에 설명할 거고요. 저는 유형 5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유형 6까지 할 거니까. 자, 543번. 이번에는 얘가 5번의 수학 시험을 했는데 뭔가 아까처럼 한 개가 X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는 평균을 알려줬는데 이번에 평균을 알려준 게 아니라 평균이랑 최빈값이 똑같대. 그럼 일단 여기에서 평균을 먼저 식을 세우겠죠? 왜냐면은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읽으라고 했으니까 자료의 평균을 먼저 식을 세워줄 겁니다. 그럼 평균 식을 세우면 전부 더한 다음에 나누기 5를 하겠죠? 그래서 87 더하기 x 더하기 85 91 나누기 5. 근데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정리만 좀 할게요.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계산해주면 5분의 x는 그대로 두고 87이랑 70은 164 169 249 250 340 맞는지 계산해줄 사람? 암산해서 모르겠는데 340 아니면 말 좀 해주세요. 혹시 해보고 일단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가 평균이야. 근데 아직 평균이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일단 이대로 줄게요. 이건 평균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최빈값이 같다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이 x를 모르니까 최빈값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 힌트가 있어. 자, 여기서 만약에 x가 이렇게 있으면 최빈값이 여러 개잖아요. 근데 이 값이 87이면서 77이면서 85면서 91이진 않을 거 아니야. 평균은 한 개로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x가 만약에 87이라면 최빈값이 87일 것이고 얘가 만약에 77이면 최빈값이 77이겠죠. 즉 x가 뭐냐에 따라 최빈값이 결정이 되고 그때 x 자체가 최빈값이 됩니다. x는 분명히 이 넷 중에 한 개일 거예요. 근데 x가 뭐든 간에 x 자체가 최빈값을 결정을 하는 요소가 되는 거니까 얘가 아예 최빈값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평균과 최빈값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방금 제가 구한 이 친구가 x와 똑같다 라고 방정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분모를 없애기 위해 양변을 곱하기 5를 하면 그래서 x 플러스 342 5x와 같다. x를 이항시킬게요. 그럼 342 4x 나누면 4, 8에 32 4, 5, 20 그래서 x가 85 이렇게 봅니다. 85 재밌다. 전 방정식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연산 좋아해서. 그래서 아마 여기는 약간 여기 A가 B보다 작다 이런 거 달려있다는 건 얘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게 좀 비슷한 유형이긴 해요. 얘는 지금 자료의 중앙값이 9가 될 수 있도록 x를 만들어주는 건데 중앙값이 은근 헷갈립니다. 헷갈리긴 하는데 한번 해보시면 되고 여기도 중앙값을 구하시고 평균 이용해서 x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 얘도 중앙값 이용해서 a 찾고 b 따로 찾아서 마지막에 더해주시면 되고 얘는 방금 한 거랑 똑같아요. 537번이 평균이랑 최빈값이 같다. 얘가 방금 저랑 한 거랑 똑같습니다. 거의. 538번은 제가 이따 풀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적절한 대표값 찾기 이거 어려운데 언제 평균 쓰고 언제 중앙값 쓰고 언제 최빈값 쓰는지 이거 풀이를 맞긴 그래보니까 일단 이렇게 볼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 이때 영상 올려줄게. A가 잘못되신 거야. A를 잘못된 거. 이거 혹시 또 저 줄기까지 안 한 거 아니야 혹시? 줄기 근데 얘가 15랑 16이잖아. 혹시 5랑 6로 한 거 아니야? 네. 아니 얘가 줄기가 1이니까 15랑 16은 돼요. 그걸 해줘야 돼. 그렇게 한번 해보자. 질문할 것 좀 미리 좀 표시 좀 해라. 42쪽부터 너 선택 따라 달려지긴 하는데 예비 골반에 있겠다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 왜? 긴장돼? 그냥 실력대로 보면 되는데 뭘 그거 망친다고 해서 막 그런다고 그 점수 대비가 약간 여기다가 대자를 딱딱딱 붙여놓고 너네 몇 점이니까 몇이 반 이렇게 막 되어 있진 않으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저랑 저기 수학과에서만 그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질문하고 싶은 미리 말해놓으라고 하시는데 생각 안 날까봐 이거 괜찮아? 그러면 제가 조금 이거 두 개는 모르겠어요. 괜찮은 거지. 302
네. 이것도를 수비를 해. 그 다음에 이거 290. 4, 5, 8. 이걸 할 수 있고 16번? 네. 이거 내려. 밑에 봐. 그다음에 책. 이거는 54쪽이야.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이거는 여기는 일단 코스. 앞에 있는 거면 되게 할 텐데 약간 이상. 이렇게인가?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지. 없지? 여기까지지. 같이 들어가 봐. 이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수렴 바꾸니. 얘 빼고 다. 이쪽 페이지 진짜. 여기. 여기다 했어. 이거는 또 하면 되고. 이거 맞아요. 얘가 x랑 똑같아요. 왜냐면 지금 다 똑같은 숫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x가 87이면 87이 최대니까. 그렇지. 얘가 뭐냐에 따라서 최대값이 결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방정식 풀어주면 x가 나와요. 풀이법이 좋은 거 같고 얘도 맞아요. 이거만 하면 돼. 또 3일 36. 자, 이거 넣고 이것은 이거 얘는 이거 저부터 이 유형을 되게 잘하는 거 아니야? 다 맞아요. 네. 문제 앞에서 해줄게요. 이거 왜냐면 여기 3 달려 있거든. 이거 앞에서 해줄게. 여기 유는 맞아. 네. 일단 중앙값이 9인데 얘가 짝수배라는 것은 두 개의 평균이 9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거 이미 크기 순으로 나열했다고 하니까 이거 두 개의 평균이 9가 나와야 돼요. 잠깐만요. 20은 맞아. 8이 아니야. 해도 되고 이거 답이 9인 건가? 잠깐만.
한번 볼게요. 이거 두 개 고치는 거. 나머지는 맞아. 이게 맞아요. 응, 그거 맞아. 맞아. 안 돼요. 아니면 얼마 안 있다 끝나요. 네, 도움 필요하신 거 있나요? 이게 많이 있어요. 다 맞냐고? 이거 맞고, 이거 같이. 네, 다 맞아요. 채연이는 나머지 세 개도 다 맞아요. 거의? 둘이 아닌 것 같은데. 7점 뭐라고 하나? 여기가 맞았어. 근데 그 밑에 있는 건 다 맞아요. 이거 아니다. 이거 자연수 나오거든. 세연아 자료 8개요. 8번 하면 자료 8개요. 이거 같이 이렇게. 일단 이거지. 이거 소수야. 이거 두 개 붙이는 거고. 이거는 약분만 하면 돼요. 약분하면. 그래서 이건 넣고. 근데 뭔가 좀 비슷한 숫자이긴 하거든. 크게 차이가 안 나, 숫자가. 답이랑. 뭐도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은 좀 아싸들었을 때. 그걸 찾아야겠지. 중앙값이 16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러면 그 3이 1을 보여주고 그렇지. 만약에 A가 여기에 있었다면 여기 두 개가 중앙값이 되는데 얘는 둘을 더해서 나누기 1을 했을 때 16이 안 나오잖아. 잠깐만. 그럼 A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얘네 여기에 있었다면 18이랑 20이 중앙값이 되는데 얘네도 16이 안 나오지. 그럼 A가 두 개 사이에 있었던 얘기야. 그래서 A하고 18의 중앙값이 16이었다. 라고 해서 A를 찾으면 돼. 오, 맞아. 실수했어. 그만. A가 맞죠? B가 틀렸나 봐. A는 맞는데. 중앙값이 싸우는 거 아니지? 싸우는 거 아니지? 지나갈게요. 위에 있는 거는 제가 이거 하고 넘어가요. 을 먼저 하고 위에 있는 객관식 문제 상종짜리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볼게요. 네, 상종짜리 혹시 만약에 못 풀었는데 제 설명 들으셨으면 나중에 혼자서도 한번 풀어보세요. 상종짜리는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자, 538번. 일단 다음 자료의 평균 3이고 그래서 또 끊어야 되겠지. 내가 앞에서부터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끊은 상태에서 평균이 3인 거를 써요. 그럼 다 더한 게 3이다 라고, 아니 3이다. 다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눈 게 3이다 라고 넣겠죠. 이거 다 더하면 18이었겠지. 그래서 식을 세우면 2-5 플러스 7 플러스 A 플러스 4 플러스 B 다 더한 다음에 자료가 6개니까 그걸 6으로 나누었더니 그게 3이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6을 곱해주면 여기 정리할게요. A랑 B는 그냥 보고요. 이거 했고 그 다음에 2 빼기 마 3, 4, 8, 8이네. 8이? 8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여기서 A 플러스 B 빼고 이거 얘 넘겨버릴게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 플러스 B가 10이다. 라고 일단 식을 한 개를 찾을 수가 있어요. 평균의 힌트만 사용해서 여기까지 찾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최빈값이 마이너스 5라는데 A랑 B를 제외하고 보세요. 근데 지금 여기서 값이 다 다르고 마이너스 5가 한 개예요. 근데 최빈값이 마이너스 5라는 것은 적어도 A, B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5를 가지고 있다 라는 힌트가 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그냥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5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두 개를 더해서 10이 나왔다는 건 나머지 한 개가 15였다라는 힌트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A, B를 결정하는 방법은 여기 있어요. A가 B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둘이서 마이너스 5랑 15를 한 개씩 가져가야 되는데 A가 B보다 작아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고 B가 15가 돼야 된다 라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요. 흰색으로 넣을게요. 15. 그럼 맞지? 평균 3 조건 만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빈값이 마이너스 5또 만족을 하고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중앙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중앙값 나오자마자 작은 수부터 나열을 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2, 4, 7, 15. 이 상태에서 중앙값은 가운데 두 개의 평균이기 때문에 중앙값은 3이 됩니다. 계산 실수 나오기 조금 좋은 문제죠. 이거 여기 32번 막대 그래프 오랜만에 보네. 히스토그램도 아니고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 기억하시죠? 12명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인원수를 좀 숫자로 보기 좋게 써놓을게요. 예를 들어서 얘는 한 번 보내가 2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2명, 얘가 3명, 얘가 4명, 얘가 2명, 얘가 1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숫자로 넣는 게 조금 더 보기 편해서 숫자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찾아주면 되겠죠? 이게 약간 상중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1번에서 중앙값이 2.5회이다라고 나왔잖아. 그래서 2.5회라고 나왔는데 만약에 내가 중앙값을 잘못 구했어. 그럼 당연히 얘는 틀렸다고 하고 넘어가겠죠? 그러면 나머지를 다 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좀 어렵게 나와서 제가 좀 복잡해서 상중이 달려있는 거예요. 사실 어렵진 않아요. 자,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헷갈릴 수 있어. 얘는 도수란다. 자료가 2, 3, 4, 2, 1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실제로 자, 우리 12명 이렇게 모아서 여기 11명이지만 한 명 더 일단 가정하고 우리 12명 이렇게 모아서 자, 우리 3개월 동안에 얘가 몇 번 봤어? 이렇게 내가 물어본 거야. 그럼 여기서 대답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시영이가 저 한 번 봤어요 라고 하면은 시영이에 대한 재료는 1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번이요 라고 대답한 애가 2명이 있는 거니까 1이 2개가 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2번 봤어요. 2번이라고 대답한 친구가 3명 있는 겁니다. 그래서 2가 3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4명이니까 3이 4개가 있는 겁니다. 두 줄로 쓸 거예요. 얘가 4번이요 라고 한 친구는 2명 있으니까 4가 2개, 그리고 5번 본 애가 1명. 5번이나 봤어. 매니아네. 그래서 12이 맞죠? 12명. 이렇게 12명의 자료가 원래 이렇게 있던 거예요. 이 상태에서 중앙값이 2.5회냐고 물어봤는데 중앙값을 찾으려면 12개니까 여기서부터 6번째. 여기겠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중앙값이 구하면 3이네요. 중앙값이 2.5회라고 한 건 틀렸어요. 중앙값은 3이네요. 이걸로 보셔야 돼요. 저거는 도수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학생 수인 거고 걔네들의 자료는 이거인 겁니다. 두 번째, 평균의 최빈값보다 작네. 귀찮은 거 시키네. 귀찮은 거 시키긴 하는데 일단 해야겠다. 자, 최빈값은 일단 3이네요. 그지? 3이 4개니까 3이고 그 다음에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평균은 시간 쓸게요. 1, 2, 4, 6, 8, 14, 20, 28, 33? 네. 맞아? 잘못한 거라고 해줘. 잘못한 거라고 해줘. 마음에 안 드는데. 12명이 40에 33이어서 약분하면 4분의 11. 근데 4분의 11을 3보다 작죠? 왜냐면 얘는 4분의 12잖아. 얘가 더 작네요, 평균이. 그럼 평균이 작다고 했으니까 얘가 맞는 말. 그래서 2. 다른 것도 볼게요. 3번. 최빈값보다 작은 별량의 개수가 7개. 최빈값은 3인데 3보다 작은 거는 5개죠.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4번. 평균보다 큰 별량의 개수는 5개이다. 평균보다 크면 이거는 2.75거든요. 소수로 하면. 그럼 얘보다 크니까 3부터요. 근데 1, 2, 3, 4, 5, 6, 7. 7개죠. 바뀌었네, 둘이. 그냥 바뀌었네. 위에 거가 5개고 아래 거가 7개네요. 5번. 중앙값은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큰 개수로 나열했을 때 아니지. 5번째랑 6번째가 아니라 6번째랑 7번째였죠. 그래서 얘가 틀려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보를 다 이용을 해서 찾을 수 있는 거를 모두 잘 찾았는가에 대한 문제였던 거죠. 일단 마지막으로 유형 6으로 오시면 됩니다. 다음 장에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하고 원 조금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일단은 539번에 자, 대표값으로 적당한 것은 이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은 언제 쓰는가, 중앙값은 언제 쓰는가, 최빈값은 언제 쓰는가. 그럼 일반적으로는 평균을 쓰니까 그럼 진짜 평균을 안 쓰는 경우는 언제 안 쓰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평균은 우리 성적이라던가 이제 뭐 그러니까 성적이래.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자, 만약에 내가 시험을 봤어. 근데 정말 나 이거 저번에 내 점수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 한 번 나갔을 때 점수로 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역사 되게 못한다고 말했을걸요. 아닌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역사를 압도적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시험을 보면은 수학은 되게 수영 사 반대 역이랑 방학을 할게요. 전 진짜 완전 찐 이과거든요. 근데 국어랑 영어는 좀, 그러니까 영어는 했었어요. 왜냐면 수학이랑 영어는 학원을 다녀서 이거는 100점이 좀 잘 나왔어요. 못해도 한 90 이상은 받았거든요. 아, 고등학교 때는 아니었어.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국어는 좀 무난하게 한 80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고 과학도 좀 똥망하면 70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80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제가 역사를 진짜 못해서 이거 8점이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진짜 8점이야. 정확하게 8.5점이었어. 서술형 하나랑 객관식 한 개 맞았어. 나이도 기억해. 그래서 되게 30점 맞고 울고 있던 친구 위로해줬거든요. 야, 괜찮아, 나 8점이야.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했거든요.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만약에 여기서 평균을 구하잖아? 근데 만약에 이 역사만 없으면 저는 평균이 90이잖아요. 근데 이 역사 하나 때문에 이게 평균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겠지, 평균이 얘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은 값들이 전부 다 비슷한데 만약에 제가 역사가 없었으면 이런 경우에 평균을 쓰는 게 맞아요. 두루두루 비슷하니까. 이런 경우에 평균을 쓰는데 만약에 한 자료가 극도로 낮거나 극도로 높거나 극단적인 값이 섞여 있으면 그때는 중앙값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작은 것부터 나열을 하면 이렇게 되니까 중앙값인 80에 내 점수가 두루두루 80에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값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만약에 얘가 없어. 비슷해. 그럼 이런 경우에는 평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최빈값은 언제 쓰냐면요. 여기 주로 선호도를 조사할 때 쓰인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약간 최빈값은 사실 언제 쓰냐면 대표적인 게 옷가게에서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 의류 판매점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 이제 사이즈를 구비를 해놓잖아. 어떤 한 디자인에 대해서 뭐 S 사이즈 몇 개, M 사이즈 몇 개 구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가게에서 이제 난 모르겠지만, 나 소비자 입장이라 모르겠지만 어쨌든 옷가게 입장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사이즈가 있지 않을까요? 약간 90 사이즈, 뭐 95 사이즈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뭐 95인 손님이 조금 많이 온다면 95를 이것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해놓겠죠. 그지? 그래서 약간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이 옷가게가 가장 많이 준비해야 하는 사이즈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경우에는 95인 손님이 제일 많으니까 제일 많은 95를 골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최빈값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 최빈값은 뭐 선호도일 수도 있지. 뭐 좋아하는 뭐 종목, 구기 종목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옷가게 사이즈에서 문제가 조금 많이 나와요. 이런 대표적인 예제가 있다. 그럼 539번에 보면은 이런 경우야. 여기서 나머지는 두루두루 비슷하잖아요. 12, 19, 15, 12, 27 괜찮잖아요. 근데 148 보이시죠?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평균보다는 중앙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539번의 답은 2번 중앙값이에요.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 중앙값을 쓴다. 이렇게 돼요. 그럼 바로 밑에 있는 거 지금 바로 해보실래요? 여기 두 개. 이거 대표값으로 적당한 게 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거 이유는 제가 불러드릴 건데 생각만 해놓으세요. 이거 541번에 이유 쓰는 거 있거든요. 저거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생각만 해놓으세요. 제가 불러드리는 거 쓸 거니까.
문제 유형으로는 학교 시험 유형으로는 잘 안 나오는 유형이긴 한데 혹시 모르잖아. 갑자기 내줄 수도 있는 거니까 알아둬야 되겠죠. 언제 뭘 쓰는지. 평균과 중앙값을 다 구해야 되는구나. 이거 좀 걸리겠네요. 이거 두 개, 540, 541번을 지금 필요한 되고, 전 잠시 센 답지를 줄 거라 잠깐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험 끝나면 정상을 해야겠다. 불러드릴게요. 수연이 수학 끝나고 뭐 있니? 아무것도 없어? 이거 설명 좀만 듣고 가자. 아이 아까워서 아까운 거 말해줄 거야.
이 540번은 그러면 최빈값이겠죠? 이거 최빈값이겠죠? 얘는 최빈값이에요. 왜냐면 이건 선호도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그렇겠지. 약간 반별로 조사를 했어. 그러면은 일반 선생님, 일반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뭐던가요? 그러면은 이제 치킨입니다 라고 하겠죠? 치킨 인원이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고 541번에 저 이거 암산 안 되거든요. 이거 암산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 평균. 아니 하겠지. 이건 괜찮은데. 이런 거 다 암산으로 푸는 중3이 있을까? 평균이 7.2. 중앙값이 3.5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게 중앙값을 쓰는 게 적절하겠죠. 왜냐하면은 한 학기 동안 읽은 책인데 나머지 다 그냥 무난하게 3권, 5권 읽었는데 갑자기 B학생만 뭐 한 학기 동안 38권을 읽은 거야. 38권을 읽었어. 이건 진짜 독서광이겠네. 독서광인데 그 이유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인 거거든요. 그럼 평균이랑 중앙값을 비교하는 문제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지성이 좀 끼워주실 분. 일어났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보통은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불러드리는 대로 쓸 건데 요약하자면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에는 중앙값을 쓴다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극단적인 값인 38이 있으므로 중앙값이 적절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극단적인 값인 38이 있으므로 중앙값이 적절하다. 이 정도만 써주셔도 맞습니다. 근데 뭐 저희 서술형이 없으니까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원을 할 건데 숙제였었나?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있는 거 설명할 거거든요. 좀 까먹으신 분들이 있어서 이 필수 예제 중에 설명할 거고 근데 이거 원 설명하는 거는 세연이는 안 들어도 되니까 나랑 한 번 다 했던 거랑 안 들어도 되니까 세연이는 개념원리 대표값 풀어도 돼요. 그거 풀다가 모르는 거 내줬다가 데이터 질문하고 가시면 돼요. 희성이는 나랑 다 했는데 틀렸던 거 고칠래? 나 아무것처럼 그런 거 같은 그래서 여기까지만 7번까지만 좀 대표값으로 그 앞에는 대표값 받았어. 나도 실내까지 다 풀어놨네. 뭐래? 그년이 다닐 거야. 누가? 얘기할걸. 이거 원을 조금 유형을 조금 설명을 할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뭐였더라? 다는 아니고 조금 어려운 유형들을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원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이거 44쪽 여기 필수형한테 이거 현 그래서 약간 이거 현은 결국은 그러니까 성질은 되게 쉬운데 그 미지수를 뭐로 놓느냐가 관건인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서 그림이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 잘 푸는데 유일하게 그림이 없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257번. 이거 257번을 예시로 꺼져 있는 거 꺼져 있는 거 밝게 느껴져요. 우리 대표값을 할 거지만
일단 나중에 우리 원주각부터 나가려면 이거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도 그렇고 한 번에 다 하면 저희 2시간 다 써야 될 것 같아서 좀 띄엄띄엄 원을 계속 꾸준히 하기는 할게요. 아니면은 나중에 뭐 겐톡으로 물어보셔도 돼요. 오늘 답장은 제가 일 안 하고 있을 때는 다 합니다. 자, 이거 원이겠지? 왜냐면 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가 13인 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중심이 있을 거고 반지름이 13이니까 한 이쯤 그릴게요. 여기를 A라고 하고 네, 반지름의 길이를 13이라고 두겠습니다. 근데 원에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5cm인 현이 있대요. 지금 제가 그린 거는 여기까지 그린 거고요. 네,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5cm인 현인데 그릴 때 저는 요 A를 지나가는 현을 그릴게요. 잠깐만요. 원이 이렇게 찐빵같이 그려졌어. 여기서 볼 때는 되게 이쁘게 그린 것처럼 보이는데 잘 그렸다고 생각하고 있어. 민망하네. 여기가 지금 길이가 여기가 5인 거예요. 심지어 길이도 이상하네. 여기가 5예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5라고 했으니 여기를 5라고 넣으면 되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기억하시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수직으로 만나는 요 선분의 길이를 재요. 그럼 여기가 지금 수직이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럼 여기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사용하게 되면 여기의 길이가 과정 생략하고 12가 나오게 될 겁니다. 사실 배웠어. 5, 12, 13은 세트거든요. 그럼 여기가 12니까 여기 길이도 12가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물어보는 건 현의 길이, 즉 이 길이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답을 12가 아닌 24라고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가 답이 4번이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10 가끔씩 다 구해서 12 이거 고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얘가 꼭 현의 길이를 구하는 거구나. 그럼 2배를 해줘야지 하고서 2배까지 완벽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고 결국은 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계속 사용을 할 거예요. 저희 삼각비 때도 엄청 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이거 접은 거 있죠? 이거 접은 건데 265번 말고 266번을 설명하면 그 위에 것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266번을 설명할게요. 자, 이것도 일단은 사실은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원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반지름이야. 반지름을 쓸 수 있어서 무조건 반지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웬만하면 A, B랑 연결하는 게 좋겠지. 일단 A랑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B랑 연결하긴 해야 돼요. 문제는 이렇게 반지름을 만들어 놓을게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 똑같은데 아직은 몰라 얼마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얘랑 수직으로 만나도록 선을 한 개 더 그릴게요. 얘가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얘가 수직이라는 것은 무슨 뜻? 얘가 2등분이 되어 있다는 뜻. 그치? 얘가 2등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 6루트 3이 정확하게 2등분이 돼서 여기가 3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치? 정확히 2등분이 되어야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미지수를 먼저 놔야 돼요. 왜냐하면 반지름의 길이를 모르잖아. 그럼 여기서 하나 방법을 하세요. 보통은 여기를 x라고 놓잖아요.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놓잖아. 근데 여기서 이거 접었으니까 접기 전이랑 접은 거랑은 합동이거든요. 그럼 합동이라는 것은 이 두 개의 길이가 똑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x니까 여기도 x란 말이야. 그럼 여기의 길이는 2분의 x가 돼요. 근데 분수 극혐. 그치? 분수가 극혐이니까 그냥 애초에 여기를 x라고 놓고 여기를 2x라고 놓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를 x라고 놓을게요. x, 여기를 2x. 그 상태에서 이제 뭐가 나면 돼? 여기 삼각형 갖다가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을 해줄 겁니다. 너무 작으니까 새로 다시 그릴게요. 지금요, 여기 h라고 놓으면요, 여기가 a, 여기가 o, 여기가 h인 거예요. 근데 지금 원래는 여기가 반지름이니까 얘를 x라고 넣는데 그럼 여기가 2분의 x가 돼서 불편해가지고 저는 여기를 x라고 넣고 여기를 2x라고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지금 연두색으로 적은 3루트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을 해주겠지? 피타고라스 사용을 하면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한 것과 같다. 요거 넘기면 3x 제곱이 27. 그럼 x 제곱이 9니까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 없어서 플러스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 길이가 3인 거고요. 이 길이가 6이네요. 근데 반지름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는 6. 이렇게. 근데 이거 제가 왜 하냐면 활골 넓이 구하려고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자, 꼭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을 여기서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부채꼴 완성을 해볼게요. 지금 접힌 부분이 활골의 넓이니까 여기 넓이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 이 뚫려있는 여기 넓이 구할 거예요. 어차피 합동이잖아. 전 여기 넓이를 구해줄 겁니다. 이거 말하고서 그림을 그릴게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 다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얘 그릴 필요 없는데. 근데 여기서 눈치를 채야 돼.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서 말고 이거부터 하자. 이렇게 부채꼴이 있잖아요. 그치? 근데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라 그랬잖아, 활골. 그럼 이 활골의 넓이를 구하려면 부채꼴 넓이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셔야 돼요. 이 삼각형을 날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긴 부채꼴에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빼주면 이렇게 생긴 활골이 남는다. 여기에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넓이를 구해줄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부채꼴 넓이를 내가 왜 줬지? 컨트롤 Z 안 되나요? 왜 줬지? 또 엄청 쓸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부채꼴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부채꼴 넓이를 제가 S라고 할 거고요. 삼각형은 그냥 세모라고 할게요. 이렇게 계산을 해줄 겁니다. 그럼 S하고 삼각형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얘는 구할 수 있지. 왜냐하면 아까 길이 다 구했거든요. 왜냐면 반지름이 6이라 그랬고 여기서 수직으로 내린 게 3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가 6에서 3이잖아.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돼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쓰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삼각형 넓이. 그 다음에 여기서 부채꼴 넓이를 구할 건데 근데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냐면 파이 r 제곱을 먼저 해요. 이거 원의 넓이거든요. 근데 부채꼴은 여기에다가 전체 각도인 360 중에 얘가 차지하고 있는 이 중심각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써드릴게요. 얘는 중심각입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여기선 2단원에서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부채꼴 넓이는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여기 각도를 모르는데요. 사실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제가 그렸던 삼각형 기억하시죠? 얘가 6이고 얘가 3이고 얘가 3루트 3이지. 그래서 캐치해야 되는 건 1대 루트 3대 2를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근데 1대 루트 3대 2를 썼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기가 60도이다 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근데 지금 얘랑 합동이니까 얘도 60. 즉 이 중심각의 크기는 120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각이 12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면서 여기다 값을 대입을 하면 파이 R제곱인데 반지름 6이라고 구해놨으니까 R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120 이걸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거 한 개 더 할 수 있겠다. 그러면 36 곱하기 요 약분하면 3분의 1 그래서 얘가 12파이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럼 결국은 요 부채꼴, 이름 기억이 안 났어. 부채꼴의 넓이가 12파이라고 구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요 12파이에서 파란색으로 쓴 삼각형 넓이를 빼주는 게 우리가 원하는 활골의 넓이이다. 이거 계산만 하면 되겠네. 계산하면 9루트 3이 되죠. 그래서 여기 활골의 넓이는 이렇게 써놓고 활골의 넓이는 결국은 12파이에서 9루트 3을 뺀 거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냅두셔야 돼요. 얘가 여기 문제의 답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거 일부러 영상 남겨놓는 거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럼 어쨌든 더 어려운 거를 제가 해드렸으니 그 위에 있는 문제 2개는 무난히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 이 다음 페이지까지 일단 할게요. 여기는 좀 무난하게 하실 것 같거든요. 1번은. 근데 2번 조금 설명하고 싶어서
이거 위에 이 73번이랑 74랑 똑같이 생겼죠? 근데 이 6cm 준 거랑 2루트 3 준 거 빼고는 완전 똑같은 그림에 이렇게 보라색만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거여서 밑에 거 할게요. 밑에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오늘 좀 다 못 끝내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숙제는 유형 체크인데 뒤에 숙제 파트 대표값 앞으로 오는 건데 앞에 원 안 되신 분들은 수요일까지 해보세요. 자, 이것도 다 여기까지 무조건 돼 있어야 돼. 이 46까지는 모르는 게 없어야 정상이에요. 왜냐면 영상도 올렸고 다 했으니까 없어야 정상이에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채점까지 다 되어 있는 게 정상인. 답지 혹시 잃어버렸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뭘 쓰는 거냐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두 현의 길이는 같다를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현이 3개야. A, B, B, C, C, A. 근데 얘네가 전부 다 거리가 같으니까 얘는 정삼각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지? 얘가 정삼각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원 5의 넓이를 구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6 갖다가 이상한가? 6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줘야 되겠죠. 위에 있는 거를 여기 길이를 줬나? 근데 여기가 또 어려운 거 같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반지름을 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결을 할 거예요. 좀 진하게 그려놓으면 되나? 자, 지금 여기서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정삼각형은 뭘 쓸 수 있냐면 여기 각도가 60도인 것도 쓸 수 있어요. 30인 것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정삼각형. 근데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삼각비 쓰면은 이 길이 다 구할 수 있거든요. 삼각비 쓰면은 길이 다 여기도 다 3이니까 여기 길이 다 구할 수 있긴 하거든요. 정삼각형에서 이거 그냥 알고 있으라 했던 거 있죠. 높이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루트 3a. 그러니까 얘는 한 변의 길이가 6이니까 6을 여기다 넣으면 높이가 바로 나온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고, 그 다음에 넓이.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에다가 집어넣으면 넓이가 바로 나온다 했던 거. 요거는 그냥 적어 놓으시면 되고, 어디든 아직 못 외우셨다면 외우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거 안 해도 돼. 이건 외웠으면 좋겠어. 왜냐면 삼각비 쓸 것도 없고 그냥 공식에 대입만 하면 돼서. 그럼 우리가 여기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네, 지울게. 여기를 지우고 길이 표시를 할게요. 그럼 여기가 3루트 3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 사실 여기 쓸 수 있는 조건이 좀 많은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긴 하거든요. 왜냐면 전체 넓이도 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우리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자르면 정확하게 넓이가 3등분 된다는 것도 알지. 근데 밑변을 아니까 이게도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사실 다 구할 수 있는데 저는 뭘 쓸 거냐면 저는 얘가 무게중심이라는 걸 쓸 거예요. 왜냐면 정삼각형은 외심도 그렇고 내심도 그렇고 무게중심도 그렇고 전부 다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얘가 2대 1이다 를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지금 여기의 길이가 3루트 3이었으니까 그걸 2대 1로 쪼개게 되면 얘가 2루트 3, 얘가 루트 3. 방법 되게 많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럼 얘가 반지름인 거잖아. 제가 이거를 왜 쓸까요? 원의 넓이여서 그렇습니다. 원의 넓이는 우리가 파이 r 제곱으로 계산을 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반지름 값인 2루트 3을 집어넣어요. 얘는 4, 3, 12니까 답이 12cm가 있네요. 단위까지. 정삼각형에서는 쓸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무게중심, 외심, 내심 다 똑같은 데에 있어서 2대 1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30, 60도를 다 사용할 수 있어서 그 1대 루트 3대 2도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조도 어떻게 그리든 이 문제들은 정삼각형인 것만 파악하시면 풀이법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 영상 좀 끝낼게요.